ISA 예금으로 정기예금을 돌렸을 때 과연 건보료 폭탄을 맞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단히 좀 이제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월급의 7.09%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7만 900원이 이 건강보험료로 부과가 되는데, 다행인 거는 회사에서 절반씩 부담을 해줍니다. 분담을 해주기 때문에 7만 원이 아니라 3만 5천 원만 내면 되는 것이겠죠. 이거는 직장 소득이 월급이 그렇고, 직장 가입자 중에 직장 외 소득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건보료를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에서 분담을 안 해주겠죠.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렇고, 이제 지역 가입자가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은퇴하신 분들.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이 없으니까 이제 본인의 소득, 재산, 차량을 점수화해서 이제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다른데, 저 세부적인 설명을 하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문제는 뭐냐? 건보료 폭탄 얘기가 왜 나왔냐? 요거는 이제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20년 11월에 건보료가 개편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가입자한테 좀 더 건보료를 더욱 부과를 강화하는 그런 개편안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분리과세하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겠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요걸 간단히 설명할게요.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보료 부과하겠다? 분리과세는 뭐야?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요 설명을 듣고 가시면 되는데, 일단 금융소득이란 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받는 이자, 주식으로 받는 배당, 이자와 배당을 합한 게 금융소득이라고 일컬어요. 그런데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세를 매길 때 15.4% 세금의 원천징수로 끝나버려요. 근데 만약에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 요거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종합소득세라 해가지고 합산을 해서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2천만 원 이하인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천만 원 이상인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고, 그 이하일 경우에 15.4%로 끝나는 거는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금융소득 분리과세라는 건 뭘까요?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말하겠죠.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원래는 건보료 부과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냈던 개편안은 뭐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분리과세로 받는 금융소득,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거 옛날 자료인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연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내겠다, 건보료 부과하겠다, 지역가입자에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연간 아무 소득이 없다 가정을 할게요. 아무 소득 없는 상태에서 연간 은행 이자로 100만 원을 받아요. 건보료 부과 대상일까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1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연간 은행 이자로 1,100만 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즉, 은행에서 받는 이자 소득이나 어떤 배당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1,000만 원 넘지 않으면은 건보료 부과가 안 되고, 요게 1,000만 원 넘게 되면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어디냐? 바로 이 ISA에서 발생합니다. 이 ISA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발생하는 이자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합산해서 최종 연도 만기일에 최종 소득으로 금융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이 돼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은행에서 300만 원 이자를 받았어요. 개편안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안 되죠. 이듬해도 300만 원 안 되죠. 3년 차에도 300만 원, 4년 차에 300만 원, 4년 동안 총 300만 원을 4년에 나눠 받으면은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ISA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에 4년 차에 1,200만 원으로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금융소득 분리과세 1,000만 원 이상에 의해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IS 같은 경우에는 만기 인출할 때 한꺼번에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지역가입자가 ISA 계좌를 만들어서 만기 때 받는 소득, 그 이자가 1,000만 원이 넘는다. 요것도 금융소득 분리과세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ISA 계좌로 정기예금만 돌리는 상황을 가정했었는데, 요것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보료 폭탄을 맞을까?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상황 가정은 이래요. 매년 2천만 원씩.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죠. 그래서 매년 2천만 원씩 넣고 3년간 굴립니다. 기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유지 기간이 3년이죠. 이렇게 했을 때 예금 상품을 돌렸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은행 상품은 페퍼저축은행의 ISA 정기예금. 이게 적용금리가 1년 만기 6%짜리예요. 우리 1년차 때 납입 한도 2천만 원이죠. 2년차 때도 2천만 원 생기죠.
3년차 때도 2천만 원 생깁니다. 각각을 가정한 건데요. 1년차 때 받았던 2천만 원은 금리 6%를 적용하면은 1년차 때 넣었던 2천만 원은 2,120만 원이 되고, 이거를 1년 더 굴린다고 가정할게요. 6% 곱하면은 2,247만 2천 원. 이거 1년 더 굴릴게요. 3년차 때 2,382만 320원이 된다. 2년차 때 넣었던 2천만 원 어떻죠? 그쵸? 똑같죠? 2,120만 원. 2년차 때 똑같은 금액입니다. 3년차에 2천만 원도 역시 2,120만 원. 즉 1년차 때 넣었던 2천만 원을 3년 굴린 돈, 2년차 때 2년 굴린 거, 3년차 때 넣었던 2천만 원으로 1년 굴린 거 더하면은 합계가 얼마죠? 6,749만 2,320원이 나오게 됩니다. 즉 납입 원금 6천만 원 빼면은 세전 이자가 749만 2,320원이 된다. 결과가 어떻죠?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아서 이거는 금융소득 분리과세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 1,000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건보료 부과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예전에 찍었던 제 컨텐츠에 의하면은 의무납입기간 3년 동안 유지를 하되 정기예금만 굴렸을 때 금융소득 1,000만 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4년을 돌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은 총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납입 한도가 1억이잖아요. 4년차 때도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계산해보면은 아까 3년차 때 남았던 금액이 6,749만 2,320원이었죠. 여기에다가 우리 2천만 원을 더해봅시다. 납입원금 더해서 8,700만 원 만들었고요. 금리 6%를 돌려서 총 얼마죠? 9,274만 1,859원. 여기서 납입원금 8천만 원을 빼면은 세전이자가 1,274만 1,859원이 됩니다. 자, 이때부터 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ISA 일반형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 한도죠. 그래서 1,200만 원 돈에서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총 남는 금액이 1,074만 1,000원이 되는데 어떻죠? 이거 1,000만 원 넘게 되죠. 금융소득 분리과세 건보료 부과가 1,000만 원 넘을 경우인데 요거는 넘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ISA 계좌로 정기계좌 4년차 굴리면은 똑같은 기준으로 4년차 굴리면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실제로 건보료 부과를 얼마나 할까요? 1,000만 원 조금 넘으니까 한 74만 원에 대한 건보료 부과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웃깁니다. 읽어보면은 컷오프 기준에 따른 황당한 건보료 부과 체계다. 즉 예금이자를 1,001만 원 받으면 1,001만 원 전부가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하지만 예금이자를 1,000만 원 받으면 국세청에서 통보를 하지 않아 건보료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다. 진짜 웃기죠? 1,000만 원까지만 금융소득 받으면은 건보료 부과 안 하고 1,000만 원에서 단돈 1원만 올라가도 1,000만 원 전체가 부과되는 거예요. 이것도 74만 원이 아닌 1,074만 원이 부과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 얼마나 건보료 부과되는지 볼 수 있는데 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가면은 여기 보험료 계산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4대 보험료 계산하기,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가 있거든요. 자, 지역가입자가 이제 사업소득 등이라 나와 있는데 여기 이자까지 포함됩니다. 1,074만 원을 소득이 잡혔을 때 계산을 하면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해서 지역보험료가 총 7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단 1원만 넘어도 월 보험료가 7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연간. 자, 결론. ISA 계좌로 예금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수익이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자. 왜냐? 일반형 200만 원 비과세 혜택과 1,000만 원 수익까지는 건보료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 1원이라도 넘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ISA 계좌를 다룰 때는 이 이자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금리도 변동되는 것도 계산해서 1,000만 원 넘지 않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3년차까지는 괜찮다. 문제는 4년차부터가 넘는다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그래요. 이게 ISA 도입 취지가 어쨌든 국민들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장기 투자를 장려하려고 출시를 했던 건데 이 ISA 계좌 만들고 목적에 맞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오히려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 이러면 누가 ISA 계좌를 이용하려고 할까요? 실제로 제가 지금 정기 예금만 다뤘지만 뭐 이제 배당 소득이라든가 기타 다른 금융 상품이 더 복잡하게 엮이면은 진짜 이거보다 더한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SA를 가입한 사람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상황. 그런 거를 이제 정부 당국도 알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역가입자의 그 ISA 상품으로 나오는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건보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ISA의 경우에 현재 국세청에서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서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잘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건보공단에서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소득 대상이에요. 법적으로는 부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건보료를 개편하고 봤더니 ISA 취지랑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바뀔까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뭐 금리가 앞으로 오를까 말까는 추측이라도 할 수 있죠. 시장 상황 보면서. 그런데 정부의 입맛은 각각 이해관계가 다르죠. 국세청, 기재부, 복지부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반영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시고, 실제로 만약에 ISA 계좌에 있는 이자 소득까지 자료를 넘겨서 건보료 부과하게 돼버리면은 진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충분히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ISA 계좌에서 정기예금 3년차까지 오케이다. 금리랑 비교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선순환이었습니다.